지금부터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황교안 오늘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잖아요.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약간의 역공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오늘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아닙니까?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 오늘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위로 약간 대응에 나선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18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 발언에 대해서 오늘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데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인 김정은에게 말 한마디를 못하니까 그 관중석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듣던 관중 시민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입니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앞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셨고요.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을 겨냥한 황 대표의 독설이 이뿐만이 아니라 더 강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더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목소리라고 하는 평을 듣고 있던 제 목소리가 다 망가졌습니다. 농담과 진담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약간 작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좀 쏟아낸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 아니 내가 무슨 왜 독재자 후예냐. 진짜 독재자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말이죠. 김정은 대변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을 썼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 황 대표의 저 발언은 어떻습니까? 너무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 후예 발언에 제1야당 대표가 저 정도의 발언으로 응수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문 대통령께서 5.18 기념식에서 그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해서 예. 그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은 독재자의 후예가 아닌 거죠. 문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그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5.18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네. 그 민주화 유공자들을 위한 그 가시적인 조처를 취했었고 또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회를 척결했고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왜 안 되느냐? 바로 그 안에 망언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표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이고 예. 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동료들을 내치느냐 아마 이러한 그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망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총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는 5.18 특별법을 만든 민주화의 주역이요 기둥이었음을 예. 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안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 5.18을 일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정치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압박을 놓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그 빌미를 계속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말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그렇게 예, 황 말했는데요. 대표. 예.
김정은이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독재자의 후예를 넘어서는 거죠. 독재자의 직계인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강한 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가는 거는 물론 내년에 총선에 대한 의식도 있겠지만 예. 정치적으로 볼 때 이제 여기서 누군가가 이게 완전히 치킨 게임처럼 마주보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달겨오는데 네. 누군가가 먼저 내려서 이건 아니다. 통합을 하자 한다 그래서 바보 소리 들을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김정은 대변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약간 또 좀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인지 잠깐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어이, 그럼 무슨 소리.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천만의 말씀에. 자, 뭐 지금 일단 뭐 대변인 지시라고 황교안 대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황 대표 발언이 알려지니까 김민지 기자,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을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발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장에서 이제 뭐 대변인 지시라고 말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되자 청와대에서도 관련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민 편가르는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뭐 해명이 아니라 이제 발끈하고 나선 건데요.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항의성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최 의원님은 어떠세요? 오늘 황 대표 발언? 근데 청와대가 해명할 일은 아니죠. 청와대는 반박을 할 입장이니까 얘기를 한 거고, 뭐 지시라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아니라고 하시니 다음에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지시라는 표현 하나로 또 막 논란이 이어질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발언의 내용을 보면 예. 진짜 독재자의 후예자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했는데 예. 이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독재 국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다 독재 국가의 독재자입니다. 네. 네, 이런 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런데 민주공화국에서 전두환 독재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저는 약간 황교안 대표님이 지금 조금 이렇게 혼선이 온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한 번도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황교안 대표가 독재자의 후예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갈등이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5.18 망언 문제를 빨리 해소하시면 오히려 민자당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광주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전두환의 후예라는 흐름,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라는 이름이 있는데 좀 긍정적인 거를 흡수해서 앞으로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진짜 왜 독재자 후예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등등의 발언들,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이고요. 5.18 기념식이 사흘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의 그 황교안 대표의 악수를 일부러 건너뛴 거 아니냐, 이런 악수 패싱 논란이 좀 오늘도 그 여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하나 듣고요.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정확히 황 대표를 응시하고도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경솔했다 한마디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더 못됐습니다. 참 못났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악수 한 번 못하고 지나간 것을 생트집 잡아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번이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이 악수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요, 청와대와 민주당의 설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는 김정숙 여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지 못한 것뿐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시간 문제가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5.18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추궁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한테. 그러니까 의도가 담긴 악수 패싱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부분은 서른 의원의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이건
그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빨리 가니까 따라잡다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고요. 예. 저는 박원순 시장이 패싱당했거든요. 예. 박원순 시장도 영부인과 악수를 못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랑. 예.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황교안 대표께서 김정은 대변인 짓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짓이라는 조사 하나로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듯이 이것도 맞습니다. 예, 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황교안 대표를 혹시 두 분이 뵐 일이 있으면 예. 그때 좀 각별히 챙겨서 악수를 좀 꼭 그 따뜻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나왔는데요. 그 동영상 보셨어요? 어제 늦은 오후에 나온 동영상을 보면 예. 하필이면 이해찬 대표가 계셨고 황교안 대표 계시고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가 계셨어요. 근데 예. 이해찬 대표에게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잘 클로즈업하면 악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다가 여사께서 그냥 지나가시니까 민망해갖고 이렇게 그 손을 다시 내리는 장면이 황교안 대표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학규 대표에게 악수를 하니까 뒤에 신보라 의원이 네. 입이 이렇게 반쯤 벌어지면서 놀라가지고 그 동영상이 어제 늦은 오후에 아마 그게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저 보니까 노란색 원안에 있는 인물이 신보라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뭐 이것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 여사께서는 나중에 황교안 대표를 만나실 기회가 되면 예. 아이 그때 그렇게 됐어요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바빠서 지나쳤다 그러는데 이제 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또는 이제 그 민주당 내에 이제 여러 인사들이 못됐다, 못났다 해가면서 예. 뭐 여러 가지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바야흐로 선거 때가 왔구나라는 바야흐로? 생각과 함께 예. 사실 대통령 비난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대통령의 부인을 비판하는 일일 거예요.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예.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딱 생각나는 두 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누굽니까? 말씀드리면 예. 유경수 여사와 이희호 여사인데요. 어허. 유경수 여사는 그 서슬퍼런 시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한 야당이다 할 정도로 그 세간에 전해지는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야당 역할을 하셨고요. 예. 이희호 여사는 기억나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광장에서 이희호 여사가 연설을 합니다. 예. 그 연설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죠 아마.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광장에서 그 노구를 이끌고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야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희호 여사를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예. 대통령 부인은 국민이 뽑는 그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악수 패싱 논란에 이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모레 오늘이 21일이고요. 모레 경남 김해공화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제10주기 추도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근데 김민지 기자 여기에 황교안 대표는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안 할 방침이라고 불참. 합니다. 네, 오늘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으니까 뭐 일정을 정하기 너무 늦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23일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민생대장정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는데요. 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사실상 새누리당 당시 이제 당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만이 지금 보수 정당 에서는 좀 유일하게 참석을 했었는데 예.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이죠. 노건호 씨가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면전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노건호 씨가 뭐 당시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제 면전에서 사실 좀 직격탄을 날렸던 것이죠. 근데 한국당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가 행사인 5.18 기념식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은 노무현 재단 행사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갈 이유가 없다. 라고 지금 한국당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국당의 저 판단
물론 당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일단 5.18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가셔서 제지도 당하고 약간의 물세례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런 행동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또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이니까 네. 그런 거를 당하실 때 그냥 뭐 좀 접고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 형식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추도식이다 보니 예. 아마도 봉하마을에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도 맞아요. 오시잖아요. 초삼화 들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황교안 예. 대표가 가시면 광주와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건호 씨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뭐 그때 김무성 대표께서 뭐 조금 얽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황교안 대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 예. 여유를 가지고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유를 갖고 한번 또 참석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